안녕하세요, 시민호입니다. 무려 한 달 만에 다시금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으면 방송을 자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요즘 매일매일 나라 구한다고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방부 관련 일이라고. 국방이 다 국방이죠. 하여튼 그런 일 때문에 조금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방송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대본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본도 없고 앞에 차량이 가는 것도 봐야 되니까 그냥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게다가 이제 편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화면이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원 테이크로 그냥 갑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대통령 토론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이재명이 토론 잘한다는 말을 못하겠죠. 하여튼 이제 막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다른 주제를 생각해내고 이런 멀티가 돼야 된다. 게다가 운전까지 하면서.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까지는 자기 자랑입니다. 오늘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사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게다가 물론 이제 기술적인 수준은 우리하고 같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보통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16년에 우리나라 국방부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상당수의 많은 연구들이 이제 유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갑갑한데, 하여튼 북한이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국방망 서버 유출 아니더라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현무 시리즈나 첨단 무기 체계들은 대부분 이제 러시아하고 기술 제휴를 통해서 개발된 게 좀 많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 러시아 기술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그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의심이 좀 되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거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무튼 쟤들이 지금 저걸 왜 쏘냐. 게다가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죠. 괌까지 가는. 오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윤석열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북풍이라고 하면 이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걸 북풍이라고 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뒤를 잇겠다는 있는 걸로 보여지는 민주당 정부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자 미사일을 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하고 대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핵탄두 미국한테 건네주는 거 빼고. 근데 사실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았죠. 거의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방역 물자조차도 비공개로 좀 달라고 그랬는데 가진 생색을 내면서 주겠다는 식으로 드립을 쳐가지고 김정은의 격분을 샀죠.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한테 사기친 정부로 이제 남게 생겼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 정책 차원에서 이제 북한에 여러 가지 지원해 줬던 거, 이걸 결국에 노무현 정부에서 털었으니까, 탈탈 털면서 박정희 감옥 보내고 했으니, 어느 간땡이 부은 인간이 북한에 만약에 줬다가 똑같은 논리로 이제 자기들도 감옥 갈 수 있으니 그걸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외교보다 자기의 안위를 더 중시 여겼던 겁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비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 교류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북한이 솔깃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미사일을 쏘는 행위는 미국을 자극하는 것과 동시에 윤석열을 돕는 거다.
일단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오늘 좀 중구난방으로 갈 텐데 제가 워낙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제 트위터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명의로 된 계정들이 전부 다 차단이 됐고요. 트위터에서는 중복 계정을 만들지 마라 이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서 만들어진 계정이나 운영되는 계정들도 자동으로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 무새끼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계정 하나를 더 만들긴 했는데 너무 서럽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트위터 하나 하자고 핸드폰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 지금 노트북으로만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는 만들어졌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트위터 코리아에 엄청 경고합니다. 니네 곧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하다못해 고객센터 전화번호 하나 만들어 놓지 않는 그 무신경을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제, 현재 이재명과 윤석열 간의 양자토론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원래 양자토론 하려고 했는데 양자TV 토론, 근데 뭐 안철수 심상정 이 두 분이 야고 뭐 니들끼리만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가처분 돼가지고 방송 3사 공중파 생중계의 양자TV 토론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유튜브 중계를 하든 아니면 골방에서 우리 둘이 하자 라고 했는데 이재명 쪽에서 계속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가지고 사실상 어디 보면 양자토론을 파토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무제한 토론, 뭐 주제 정하지 말고 그냥 2시간 동안 아무 주제 가지고나 다 얘기해보자 이랬는데 이재명 쪽에서는 뭐 정책, 경제, 외교, 안보 딱 10분씩 끊어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게 굉장히 뭐 효과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지만 현실은 뭐냐면 대장동 얘기 나오는 거를 가급적이면 적게 하려는 겁니다. 대장동 얘기 전부 다 하지 말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네거티브가 나오는 거를 막기 어려우니 윤석열하고 양자토론 할 때는 그거 딱 10분씩만 질문하거나 어떤 주제는 아예 빼라 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주제 정하는 거, 주제 제안 두는 거 이건 또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또 자료 가지고 또 지랄을 합니다. 뭐 자료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메모할 수 있는 A4 용지 딱 한 장 빼고는 토론장에 어떠한 프린트 자료도 가져오지 말자라고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게 뭔 소리냐,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보고 읽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자료를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거기서 뭐라고 할 거야?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라고 이러고 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나갈 겁니다. 하지만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에 적혀 있지 않냐라고 들이밀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자료 못 갖고 가려고 저러는 거예요. 결국엔 뭐다? 양자토론 하기 싫은 겁니다. 처음에 양자토론 하자 그랬을 때하고 한 열흘 전에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씨 관련 네거티브, 이재명 씨 가족 관련 논란들이 더 많이 생겨났거든요. 대장동 관련 건도 그렇고, 또 이제 코나이, 그 다음에 뭐 성남 FC를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 라는 정황도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아서 성남 FC 통해서 저희 돈 세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생겼기 때문에 30억 정도. 이 네거티브 얘기를 하게 되면 힘듭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이재명의 지금 지지율이 30%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의 전략은 설 전에 요번 양자토론을 통해 가지고 한 열흘 전까지 그랬어요. 양자토론을 통해서 이 정책은 이재명 이걸로 해서 이제 반등을 해보려고 했죠. 그랬었는데 자꾸 네거티브가 더 터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야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이러니까 오히려 지지율 더 떨어지겠다 싶으니까 윤석열과의 양자토론을 안 하기 위해서
있는 구실 없는 구실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파토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대로 가면 잘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당장 31일이 지금 토론인데 3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하여튼 이재명이 토론의 달인이라는 건 다 개소리다. 저 새끼 저거 말 한마디도 못하는 새끼예요 저 사실.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면 그거 아닌데요 뭐 나중에 알아보시죠 이러면서 마치 그 상황만 모면하려는 겁니다. 자료를 들이밀잖아요. 그건 꼼짝 못해요. 그 결과가 변호사 주제에 그 결과가 전과 사범이라고 다 사범까지 전과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이 변호도 졸라 못하고 말도 졸라 못하는 인간이라는 반증입니다. 증거 앞에서 꼼짝 못하니까 지가 전과 사범이 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트위터가 자꾸 날아가니까 이제는, 근데 트위터도 노트북으로밖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핸드폰으로 트위터를 못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계정을 제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그 계정이 정지가 될지도 몰라서 하여튼 그걸 못하는 상황이라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좀 올리고 하고 싶은데 그게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제가 그렇게 극혐하던 인스타 계정을 살려가지고 인스타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스미더스 0011 인스타로 오시면 이름은 골목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꼭 스미더스로 바꿀 겁니다. 인스타그램 찾아오시면은요 제가 가끔씩 올리는 사진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주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또 뭐냐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에 걸리신 것 같아요. 증상이 심하진 않은데 감염된 거죠. 왜냐면 이집트, 사우디 뭐 이렇게 쭉 순방을 다녀오셨는데 거기 지금 경호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원, 어차피 다 같은 비행기를 탔거든요 전용기. 그 안에 탔던 사람 중에 상당 숫자가 지금 감염이 됐는데 그게 다 그 문재인 수행하는 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상대국 뭐 사우디나 뭐 UAE 뭐 장관 하나가 감염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맞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원들한테 옮긴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수행원들은 그런 거 대통령을 모시기 때문에 그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훨씬 더 철저하게 하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덜컥 대통령이 걸려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아프다 어쩌다 또는 뭐 감염됐다 아니다 공개를 못하고 있잖아요. 뭐 국가 원수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다 뭐 이런 구실로 공개를 못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K 방역 강조하면서 지금 자영업자들 9시까지밖에 영업 못하게 해놓고 밥도 아니 9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그럼 어디 가서 밥을 먹으라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국민들도 4명, 2명, 뭐 6명 이런 식으로 청기백기돌이 마냥 이렇게 해놓고는 정작 자기는 성과 없는 외유 해외 순방 갔다가 덜컥 코로나에 걸려왔다 이러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 부끄럽지 완전히. 수치스러운 거지. 이게 지금 자가격리 중이래요 설날에. 일정도 하나도 안 잡고 감염된 거지 그게 무슨 개뿔. 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한 39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재명 끝난 겁니다. 30 앞에 숫자가 3으로 떨어지면 이재명 캠프에 있는 애들이 손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30일 내에 그것도 뭐 사람 대규모 군중 집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의 인상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어떤 네거티브가 다 뭐 없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뿌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뭐 걔 지지율이 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돈 주고 지금 올리는 지지율이라는데. 뭐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3월 9일 지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시작이 되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비정상이 정상화가 될 겁니다. 범죄자들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감춰졌던 수많은 부패 범죄들, 의혹만 있던 범죄들이 많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도 민주당의 합리적인 사람들과 뭐 보수의 합리적인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함께 협심해서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한 연정을 펼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분들에는 뭐 정동영이나 이낙연 같은 분들이 같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혹자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김영민 씨 같은 유튜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한테 보복할 것이다. 그건 지 생각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보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건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나 직접 결재가 과연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대통령 두둔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고 바보가 아닌데 그 직접 개입을 했겠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범죄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캐릭터상 그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알고 개입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밑에 새끼들이 알아서 했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거죠. 유일하게 걸리는 게 이상직 관련 건인데, 그건 뭐 사위하고 딸하고 이혼시켰다는 소리가 소문이 있으니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정리된 것 같고, 그건 뭐 더 터질 것도 없죠.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선거를 모아주시면 좋겠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또 나와서 투표해 주시고, 누굴 지지하시든지 간에 꼭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소신껏 투표하십시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정문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더 자주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큰 보고서를 하나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얼추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편집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자주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정보원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트위터가 날라가서 지금 트위터 또 다른 계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잘 찾아가지고 해주시고, 검색해서 스미다스 치면 얼추 타고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좀 봐주시고, 아직은 보잘것 없습니다. 제가 많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인스타그램 사용법이 좀 서툴러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30일 여기는 안양입니다. 감사합니다.